실전 영어로 12일 만에 IH 플러스 만드는 해나 토픽. 안녕하세요, 해나입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기출 총평 해볼게요. 자, 늘 그렇듯이 기출 총평은 Part 1, Part 2로 나누어서 볼 건데요. Part 1은 기출 유형 분석, 8월에는 어떤 기출이 나왔는지 이걸 잘 분석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Part 2는 매번 기출 분석마다 다르게 제가 준비하고 있죠. Part 2에서는 IM1에서 IH로 점프하는데 불과 한 5주, 1개월 정도 되신 제 수강생 분의 이제 기록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단기간 안에 이렇게 많은 점수를 올릴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Part 1 기출 유형 분석 볼 건데요. 여러분, 기출 유형 분석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오픽 시험의 역사가 꽤나 길죠. 오픽 시험이 이제 회차를 거듭하면서 기출 유형과 문제의 주제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고요. 그때 이제 다른 트렌드를 가지고 있어요. 상황이 변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은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이거를 반드시 분석을 하셔야 이제 시험에서 유연하게 대처하실 수 있겠죠. 자, 8월엔 어떤 문제가 나왔나 한번 볼게요. 일단 1번은 자기소개죠. 알고 계시겠지만 자기소개는 그렇게 힘 빼실 필요 없어요. 그냥 한 3-4문장만 말씀하셔도 되고 채점에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주제 5가지로 나누어져 있고요. 한 주제당 3개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즉, 주제 1에서는 건강한 음식이라는 주제로 문제를 3개를 냈어요. 그리고 주제 2에서는 해외 휴가, 영화, 기술, 반려동물이 출제가 됐네요. 자, 오픽 시험의 주제의 종류는 돌발형과 선택형이 있죠. 물론 이 부분을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오픽 시험 자체가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오픽 시험에서는 서베이를 해요. 즉,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를 선택을 해서 그 주제에 맞는 문제가 출제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선택형 문제가 3가지 주제가 나오고요. 돌발형 주제가 2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돌발형이 사실 어려운 거예요. 선택형은 우리가 대비할 수 있어요. 서베이에 그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체크를 해보고 그런 다음에 그 주제에 맞게 준비를 하면 되는데 돌발형은 사실 신유형, 신주제가 자꾸 출제가 되고 새로운 이제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많이들 긴장을 하시는데 돌발형이 약간 트렌드가 있어요. 건강한 음식이 요즘 정말 많이 출제가 돼요. 지난 3월 기출 총평에서도 한번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건강과 관련된 건강한 음식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그냥 단순히 건강을 다룬 주제가 예전에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요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건강한 음식 출제되고 있고요. 돌발형이 2개 출제된다고 했잖아요. 그 돌발형 2개의 주제가 붙어서 연달아 나오지 않아요, 잘. 보통은 이렇게 떨어져서 2번, 4번, 1번, 4번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요. 주제 5번에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이제 문제 경향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시험을 보러 가요. 근데 그럴 때 기술 문제가 주제 4번은 좀 특별하죠? 롤플레이가 나오니까 주제 4번으로 기술이 출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기술이 주제 4번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다. 즉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이에요. 자, 요 주제들은 여러분께서 self-assessment, 시험 보기 앞서서 자기평가를 해요. 나는 대체적으로 이 정도 실력입니다. 라고 체크를 하실 텐데 그때 이제 5에서 6 정도의 레벨을 고르신다면 기술 그리고 건강한 음식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죠. 5에서 6 정도를 고르셔야지만 IH 그리고 AL까지 가실 수 있고요. 그보다 낮게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조금 더 들여다볼게요. 해외 휴가에 관련된 게 주제 2번으로 출제가 됐고요. 여러분 잘 보시면 영화 문제는 취미에 가까워요. 취미, 그쵸? 그리고 반려동물도 나의 생활과 가깝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외 휴가는 서베이 항목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나의 이제 여행 그리고 휴가의 이제 성향을 이제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서베이에서 우리가 선택한 것들이 이런 식으로 골고루 분배되고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나의 취미가 나오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선택하게 되는 나의 휴가 경향, 그것이 하나 정도는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6월 기출 총평에서도 해외 휴가가 나왔어요. 저는 서베이를 늘 똑같이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주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요. 해외 휴가, 이거 해외 휴가를 만약에 고르신다면 해외 휴가가 나올 거고요. 국내 휴가를 고르신다면 국내 휴가가 나오게 되겠죠. 휴가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게 주제 1로 나올지 2로 나올지 3로 나올지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문제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2번 문제 읽어볼게요. Many people try to eat healthy these days. What kinds of foods are healthy food? Why are they healthy?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요즘 건강하게 먹으려고 해요. 어떤 종류의 음식이 건강한 음식인가요? 왜 그 음식들이 건강한가요? 를 묻고 있죠. 자, 이 문제는 일반적인 경향을 묻고 있어요. 굉장히 간단하고 짧은 문제죠. 이런 문제는 가볍게 답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3번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How do you shop for healthy food? What kinds of things do you have to do to cook healthy food? 당신은 어떻게, 자, 이유가 나왔어요.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죠. 같은 주제를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으로 바뀌었어요. Shop for healthy food. 건강한 음식을 어떻게 이제 구매하나요? 어떤 종류의 것들을 하나요? 당신은 건강한 음식을 요리하기 위해서요. 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만약에 내가 건강한 음식을 요리하는데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돼요. 오픽 시험은 그 질문에 적절한 답변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 그게 개인적인 이야기여도 괜찮아요. 하지만 주제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질문 안에는 서론, 본론, 결론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Tell me how you found about eating healthy. Did your family eat healthy when you were growing up? Did you learn about healthy eating from your friend? 했어요. Tell me how you found about eating healthy. 어떻게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니? 당신의 가족이 건강하게 먹었나요? 당신이 성장할 때, 즉 당신의 유년 시절에. 당신은 친구로부터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을 배웠나요? 했어요. 자, 계기를 묻고 있죠? 계기를 묻는 유형, 정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오픽 시험에는 정해진 주제가 있지만 정해진 유형도 있어요. 그 유형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각 유형에 이제 대비를 해야 하고요. 이 계기를 묻는 이 유형에 맞는 어떤 패턴 문장들을 암기한 다음에 그 주제에 맞는 어휘들을 넣어서 그 패턴 문장의 그 주제에 맞는 어휘를 응용하여서 말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스크립트가 완성이 됩니다. 그런 걸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시는 거죠. 적절한 패턴을 학습하기 위해서. 자, 이 질문은 계기를 묻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건강한 음식을 먹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이 질문에서 당신이 성장기에 건강한 음식을 먹었나요? 라고 질문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해주셔야 하고요. 내가 이 경험이 없더라도 어느 정도의 발화량은 채워주셔야지 목표하시는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주제 볼게요. 자, 문제가 점점 길어져요. 주제 1번은 굉장히 쉬운 편이에요. 뒤로 갈수록 문제가 심화되고 점점 문제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앞에 질문에서는 사실 나 이 경험이 없어 혹은 잘 모르겠어 라는 답변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런 치트키들은 뒤에서 한 번 정도만 써야 하기 때문에 앞쪽에는 잘 쓰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자, 5번 한번 읽어볼게요. You indicated in the survey that you take vacations internationally. Can you describe for me one of the countries you have visited? What does it look like? What are the people there like? 자, 당신은 you indicated가 나온 순간 survey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신이 take vacations internationally. 해외 국제적으로 휴가를 보낸다라고 했죠. 묘사해 줄래요? 자, 묘사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등장했습니다. 당신이 방문했던 국가 중 하나를 묘사해 주겠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겼고 그곳의 사람들은 어떤가요? 라고 질문했어요. 자, 장소 묘사와 인물 묘사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 질문인데요. 그런데 사실 인물 묘사를 구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전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정도만 언급하면 되겠죠. 장소 묘사 문제는 꼭 출제가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유형에 맞는 패턴들 암기를 해 두셨다가 이 이제 주제에 맞게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묘사를 디테일하게 하면 할수록 좋아요. 아주 구체적인 것들, 내 경험이 정말로 녹아있는 것들을 말할수록 좋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Describe for me your first trip to another country. When was the trip? Where did you go? Who did you go with? And what did you do? Describe the experience for me in as much detail as possible. 했습니다. 자, 나에게 묘사해주세요. 당신의 첫 번째 여행. 자, 첫 경험. 처음 경험을 묻는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죠. 다른 나라로의. When was the trip? 언제? Where did you go? 어디서? Who did you go with? 누구와? And what did you do? 무엇을 했나요? 라고 약간 육하원칙 중에 4개를 써서 질문을 했는데요. 이런 질문은 정말로 여러분이 육하원칙에 맞게 답변을 짜시면 됩니다. 경험을 묻는 유형이 가장 많이 출제가 돼요. 14개의 문항 중에서 경험 문항이 최소 3개 이상은 나오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은 경험 문항에 쓸 수 있는 어떤 이제 레파토리라든지 스토리를 미리 이제 생각을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경험 문제 유형이야말로 육하원칙을 사용하기 좋은 유형이죠. 나는 누구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어 라고 말하시고 나면 이제 발화량이 채워지고 좋은 답변 그리고 서론 결론이 잘 잡힌 답변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이제 7번 보겠습니다. 엄청 길죠? 이거는 듣다 지쳐요. 이런 문제는 진짜 듣다가 지쳐요. 읽어볼게요. Sometimes something out of ordinary happens while traveling. I wonder if you have ever experienced anything surprising, unexpected, or unusual while on a trip. Tell me the story of that experience in detail. Start by telling me when and where you were traveling, and tell me all the details of that experience, especially what happened that made it so unforgettable. 굉장히 길지만 사실은 딱 2개만 찾아내시면 돼요. 주제가 무엇이냐? 유형이 무엇이냐예요. 근데 우리 주제는 이미 알고 있죠. 그럼 유형만 찾아내면 되는데 여기 아주 간단하게 experience 그리고 unforgettable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아, 그냥 해외 유형에 관한 잊을 수 없는 경험을 말하라는 거구나. 근데 그것을 이렇게 길게 말해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해외 휴가를 주제로 했을 때 앞서서 나온 이 2 문제와 뒤에 이 7번 문제까지 이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 질문 수도 없이 받았어요. 해외 휴가 주제가 출제가 됐을 때 기억에 남는 경험, 아마 문제도 아예 똑같았을 거예요. 기억에 남는 경험, 이 질문 꼭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외 휴가를 선택하실 예정이라면 기억에 남는 경험 반드시 대비해서 들어가세요. 자, 다음 주제 선택형 영화 볼게요. 8번 읽어보겠습니다. You indicated in the survey that you go to the movies with adults. Tell me about the kinds of movies you like to see. 자, you indicated 나온 순간 아, survey 관련 주제구나 알 수 있고요. 당신이 영화관에 성인과 함께 간다고 했지요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survey에는 성인과 함께 영화관에 간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영화관에 간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영화 보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질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당황하시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대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당신이 좋아하는 영화를 묻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경향을 또 묻고 있죠. 앞서서 개인적 경향 묻는 문제 나왔었어요. 이번에 또 등장했습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I'd like to know about the last time you went to the movie. Tell me about everything happened that day, including all the things you did before and after the movie. 나는 당신이 마지막으로 영화를 보러 갔었던 경험이 듣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당신이 영화 보러 가기 전 그리고
who를 알고 싶어요 라고 했습니다. 앞서서 나왔던 경험 질문에서는 언제, 누구와 어디서 이런 육하 원칙을 묻고 있었다면 여기서는 이제 전후 관계, 이 순서를 묻고 있어요. 사실 그 질문들이 경험을 묻고 있다라는 어떤 큰 틀은 같지만 디테일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을 조절해주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최근 경험을 묻고 있음과 동시에 어떤 순서를 설명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and then 같은 순서를 표현하기 좋은 접속사나 부사 표현들을 많이 암기해 가시면 되고 그에 맞춰서 쓸 수 있는 패턴들을 암기하시면 되겠죠. 그 패턴들은 수업에서 배우실 수가 있고요. 자, 10번 보겠습니다. 10번도 마찬가지로 너무 길죠. 하나의 주제에 3개의 문제가 출제가 될 때 보통 3번째 질문이 가장 어렵거나 좀 긴 문제가 출제가 돼요. 자, 읽어볼게요. Who is your favorite actor? Tell me a specific story about something this actor did that you heard about in the news. Begin the story with some details about this actor or actress. And then tell me all the details about what happened, especially what made this accident so interesting to the movie fans. 했습니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배우는 누구인가요? 일단 배우를 먼저 제시하는 것으로 새로운 서론을 만들어야겠죠. 그런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말하래요.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는데 그 스토리텔링의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 배우가 저지른 어떤 일을 뉴스에서 보았고 그 뉴스가 왜 흥미롭고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래요. 사실 오픽 시험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 그리고 겪어보지 않았을 법한 상황을 질문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많은 분들이 당황하세요. 오픽 시험에선 질문을 2번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들을 때는 질문 내용을 파악하시고 두 번째 질문을 들을 때는 어떤 내용을 말할지를 이제 생각을 해내셔야 돼요. 사전에 오픽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은 서론이랑 결론 파트를 준비하실 필요가 별로 없어요. 왜? 대비가 되어 있어요. 그 유형마다 쓸 수 있는 서론과 결론이 우리에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론, 그 키워드들만 찾아내면 되는데 만약에 이 질문에 적합한 대답을 찾지 못했다면 그 적합하지 않은 상황에 쓸 수 있는 그 스크립트를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하셔도 되는데 그런 답변은 전체에서 한 번 정도 나오시면 되고 그냥 모르겠어요 라고 하고 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적절한 스크립트를 말씀을 해주시는 게 여러분 점수에 이제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자, 주제 4번 돌발형 기술 주제인데요. 11번과 12번은 롤플레이가 출제가 되죠. 11번 한번 읽어볼게요. I'd like to give you a situation and ask you to act it out. Your friend has gotten a new version of the phone you currently have. You are curious about the new version. Ask your friend 2 to 3 questions about the phone and its different features. 자, 요 앞부분은 이제 롤플레이에서 늘 나오는 문장이고요. 당신의 이제 친구가 당신이 최근에 현재 갖고 있는 핸드폰의 새로운 버전을 갖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에게 그 핸드폰에 관한 2개에서 3개의 질문을 물어라 라고 하고 있죠. 롤플레이는 질문을 2-3개 정도 하는 그런 유형이고요. 주제를 잘 파악을 하신 다음에 우리가 그 질문 패턴들도 있어요. 그 질문 패턴들을 암기하신 다음에 그 상황에 맞게 어휘 넣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볼게요. I'm sorry, there is a problem which I need you to resolve. Your friend tries to send the document to your smartphone. You attempt to open the document, but you cannot read it. Contact your friend, explain the situation, and offer 2 or 3 possible solutions. 자, 롤플레이 2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 어떤 문제 상황을 주고 여러분이 그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능력을 보는 그런 유형이죠. 친구가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어떤 문서를 보내야 하는데 그 문서가 내 핸드폰에서 열리지 않아요. 그럴 때 그 열리지 않는 이유를 여러분께서 상상해서 말씀하셔야 되고 어떤 해결책까지 제시하셔야 됩니다. 조금 어려운 유형에 속해요.
이제 12번에서 주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영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고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좀 어려움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대비가 되어 있으면 괜찮다라고 했죠. 기술 문제가 롤플레이 유형으로 요즘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두 문제에 대한 어떤 키워드 혹은 스크립트까지 작성해 주시면 이제 좋은 대비가 될 것 같아요. 자, 13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That's the end of the situation. Have you ever had an issue or problem with your cell phone? Tell me about one of the experiences. What the situation was and how did it get resolved? Tell me all the details about what happened and what made the situation unforgettable. 자, 당신은 당신의 핸드폰과 어떤 문제를 가진 적이 있나요? 자, 이 problem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이 질문은 문제 해결 경험을 묻고 있구나. 또 경험 문제가 나왔죠. 오픽 시험의 경험 문제는 최소 3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문제 해결 경험은 조금 어려운 유형에 속하고요. 13번, 14번, 15번 문제 같은 경우는 고득점 이제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소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마지막 주제 선택형 반려동물 볼게요. 반려동물 주제를 선택하실 분들은 이제 좀 한정적이실 거라고 보여요. 이 주제가 나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문제 유형이 출제가 되는지는 좀 자세히 봐주세요. 14번 읽겠습니다. You indicated in the survey that you have a pet. There seem to be more pet products and pet stores available these days. Describe the various products and services that are available to the pet owners these days. 자, 여기까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더 많은 pet products, 반려동물 관련 상품과 반려동물 이제 가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다양한 프로덕트가 있고 서비스가 있는지 설명하세요 라고 했어요. 굉장히 심화된 설명이에요. 주제 5번은 주로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이제 주제 5번으로 환경 문제가 출제된다면 요즘은 어떤 환경 문제가 있고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이런 여러분의 깊은 사고력과 그리고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능력까지도 이제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마지막 15번이에요. 읽어볼게요. Having a pet is a serious commitment for someone who has never had a pet. What are some requirements and issues of pet ownership which should be considered and fully understood before acquiring a pet? 반려동물을 갖는 것은 굉장히 진지한, 심각한 헌신 혹은 약속 책임이다. 한 번도 반려동물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무엇이 요구사항인가 혹은 어떤 이슈인가, 문제인가, 펫 오너십에 관한. 근데 그것이 고려돼야 하고 완전히 이해되어야 해요. 반려동물을 얻기 전에. 즉, 반려동물을 얻기 전에 이해해야 하는 혹은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죠. 15번 문제는 해석이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당황하실 수 있는데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이해하신 그대로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패턴 중에 배우는 패턴이 있죠. 내가 맞게 이해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질문이 맞나요? 라고 이제 되물은 다음에 여러분이 뭐 하실 수 있는 답변을 하시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유형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 8월 기출에는 비교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죠? 이 점이 좀 특별해요. 보통은 13번에서 15번 문제 사이에 반드시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비교 유형이 없었어요. 비교 유형은 좀 어려운 문제에 속하기 때문에 출제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제 감사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대신에 설명 심화가 출제됨으로써 조금 더 구체적인 사고력을 요구하긴 했습니다. 자, 문제 유형 알아봤다면 이제 진짜 IM1에서 IH로 어떻게 점프업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해나스 오픽을 강의만 수강하실 수도 있지만 집중관리반이 또 운영이 되고 있죠. 저희 집중관리반 17기 수강생이 이제 K 수강생님께서 이렇게 이제 시험 성적을 인증을 해주셨는데 2021년 7월 경에 IM1을 받으셨어요.
사실 IM1이라는 성적은 여러분께서 받으실 수 있는 이제 가장 낮은 점수에 속하기는 해요. IM1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여러분께서 영어로 말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점수가 충족될 만큼은 아니다 하면 IM1이 나오고요. 그리고 2021년 8월 22일, 불과 한 5주 정도 지났어요. 그때 IH를 목표 점수를 달성하십니다. 이 5주 사이에 딱 시험 보기 이틀 전에 마무리되는 집중관리반을 수강을 하셨어요. 2주 정도 수강을 하셨고요. 제 기억에 굉장히 성실하게 수강을 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실한 수강생 분은 이렇게 놀라운 성과를 가져오는구나 라고 저도 한 번 더 감탄을 했고요. 사실 IM1에서 IH로 이렇게 5주 만에 점프하는 거는 흔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노력을 요구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 여러분께서 현재 오픽 점수가 낮다고 하더라도 나도 노력하면 IH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전략을 조금 더 드리기 위해서 이 기출 총평을 준비한 거예요. 자, 이분의 레벨 테스트를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집중관리반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 수강생분들이 강의를 보시고 셀프 스터디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튜터님을 통해서 이제 그 학습하신 내용을 점검을 받으신 다음에 저한테 이제 과제를 제출을 하세요. 그 과제를 제출을 하시면서 어떤 점이 부족하신지 제가 개별적인 피드백을 좀 드리고요. 그분들의 스크립트를 교정을 한다거나 어떤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해드려요. 왜 그러냐면 모든 분들이 부족한 점이 다 달라요. 정말 다 달라요. 그리고 성향마다 개선 방향까지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에 맞는 피드백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요. 이분의 레벨 테스트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높은 점수를 받았던 과제를 비교를 해볼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레벨 테스트 질문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자, 그럼 이분의 답변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답변을 일단은 이분의 녹음을 한번 들어보실게요. Community. Alright. I live in apartments, and I think most of my neighbors are students. So as I last said before, I live in apartments, so I usually meet my neighbor in the elevator. So when we meet each other, we usually talk about the project, because we are students. And my best friend Myung-gyu lives right next to me, so we usually meet each other and talk about our days. And I think we have a lot in common. 자, 잘 들으셨죠? 오늘은 이 분의 모든 부분을 저랑 같이 살펴보지는 않을 거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스크립트와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볼 거예요.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은 발화량이 굉장히 적어요. 문장이 몇 문장이 안 돼요. 여러분이 뒤에서 이분이 하신 답변을 보시면 발화량이 이렇게 차이가 나다니 라고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디테일한 문법 같은 것들은 제가 크게 건들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문장들을 전반적으로 보시면 주어, 비동사, 보어,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그리고 이제 전치사, 이렇게 목적어. 이렇게 굉장히 간단한 문장 구조들만 나와요. 그래도 이분이 굉장히 잘하신 건 저는 이 답변은 그래도 IM1 플러스 혹은 IM2까지 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가 이런 필러들도 잘 사용을 하셨고 So as I said, 이거 원래 said가 맞죠? As I said before, 이렇게 내가 앞서 말했듯이 같은 이런 담화 표지 표현이라고 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채점자가 답변을 들을 때 좀 더 잘 따라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표현들. As I said before 같은 이런 표현들을 잘 사용을 하시기는 했어요. 그리고 usually 같은 이런 부사 표현들도 잘 쓰셨는데 부사들이 반복돼요, 일단. 그리고 문장들이 굉장히 간단해요. 그리고 또 보시면 어휘가 굉장히
굉장히 간단해요. 자, 이 문장 한번 볼게요. When we meet each other, we usually talk about projects because we are students. 여기서 정말 잘하신 거는 when이라는 접속사와 because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짧을 수 있는 문장을 길게 말했어요. 오픽 시험은 한 문장을 긴 호흡에 말할 수 있을 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meet이라는 단어가 조금 틀렸어요, 일단. 자, meet은 만남이에요.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내가 약속을 해서 누군가와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우연한 만남을 말할 때는 see를 쓰시거나 아니면 저는 이제 수강생 분들께 스크립트를 작성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휘를 최대한 업그레이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see가 아니라 encounter. 그쵸? 요런 표현들 혹은 come across 되게 많아요. bump into, run into. 우연한 마주침에 대한 좋은 어휘 표현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알고 있는 그 단어 범위 내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럼 점수는 절대 오르지 않아요. 저희 이제 저희 집중관리반에는 주제별 맞춤 어휘들이 제공이 되죠. 그 어휘들을 스크립트를 작성을 할 때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작성을 하게 되면 일단 여러분의 기본 어휘력과 문장력이 일단 올라가요. 영작을 하고 내가 이제 새로운 표현들을 응용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사용을 하다 보면 당연히 점수도 올라가고 여러분 영어 실력도 올라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제목 자체를 실전 영어로 IH 플러스 만드는 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께서 실제 영어 실력도 올리시고 점수도 올리시고 하실 수 있게. 자, 그리고 we usually talk about projects. 자, 이 부분은 좀 그래요. 자, 친구들과 엘리베이터 만났을 때 늘 프로젝트 이야기를 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내가 친구들과 프로젝트 얘기만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때 we usually have a small talk. Small talk이라는 거는 그냥 가벼운 대화죠. 그리고 and sometimes라고 한 다음에 이제 talk about the project로 넘어가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이 들어가야 발화량이 확 늘어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사실 좋았던 게 my best friend Hannah. 이렇게 이제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말한 다음에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것. 이거 되게 좋은 원어민식 화법이고요. live에 s를 붙이셨어요. 이거 놓치시는 분들 많아요. 이런 디테일을 잡으실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잠재력 있죠. 영어 실력 기본 베이스가 있는 분이에요. Right next to me. 아주 좋아요. So. 간단한 접속사들 아주 잘 활용하고 계세요. We usually meet each other and 자, meet이라는 단어 또 나왔어요. 오픽 시험뿐만 아니라 영어는 반복된 어휘 표현을 좋아하지 않아요. 앞서서 우리가 기출 이제 문제들을 봤잖아요. 그 문제들만 보시더라도 앞에 문제에서 쓴 어휘를 뒤에서 쓰지 않고 새로운 어휘로 대체할 때가 있어요. 앞에서는 스마트폰이라고 했다가 뒤에서는 셀폰이라는 이제 단어로 대체돼서 출제가 되거든요. 영어는 반복된 어휘 사용을 좋아하지 않아요. 최대한 여러분이 다양한 어휘를 쓸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약간 자랑하듯이 써주셔야 돼요. 토크 반복되고 있죠. 반복된 어휘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we have a lot in common 이런 표현은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이분이 어떤 강의 학습을 하셨냐면 답변 구조, 서론, 본론, 결론을 어떻게 내는지 그리고 유형별 문장 패턴, 이 유형에는 이런 패턴을 응용하면 된다는 것, 그리고 주제별 핵심 어휘, 이거는 이제 저희 강의 장점이죠. 이것도 장점이지만 자, 주제별로 어떤 어휘를 응용하면 여러분 점수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오픽 주요 평가 요소를 제가 개선 피드백을 드렸고 이분에게 맞는 개별적인 피드백까지도 다 드렸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볼게요. 자, 학습 후 과제 평가예요. 질문 읽어봐 주시고요. 이 질문 유형은 장소 묘사죠. 자, 이분의 답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분의 답변 녹음 한번 들어볼게요. Well, okay, I usually go to the Seoul National Park whenever I feel like going for a walk. You know, this park is located in
5-minute walk away from my place. I mean, it's very close in my house. So, there are so many different reasons why I love this place, but the biggest reason is its atmosphere. I mean, its atmosphere is really active and extremely lively. Plus, there are so many trees along the path, so I can enjoy the brisk air whenever I taking a stroll. As for its structure, there is a entrance area beside the parking lot with convenience store in front of it, where I can buy almost everything such as pizza, chicken, beer, soda, and you name it. I personally think that having chicken and beer after walking is the best way to clear my head. I mean, it's great stress reliever. Overall, this is what my workplace looks like. 자, 일단 눈에 띄게 보이는 게 뭐예요, 여러분? 굉장히 길어졌죠. 아까 거랑은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발화량이에요. 그리고 서론과 결론이 아주 명확해요. 이렇게 꽉꽉 채워서 보면 좀 복잡하니까 이렇게 널널하게 한번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I usually go to the Seoul National Park whenever I feel like going for a walk. 자, 나는 보통 평소에 하는 일을 묻고 있기 때문에 usually 쓰고요. 현재 시제 쓰죠. 시제 활용도 잘 배우셨어요. 자, whenever. 그냥 when 쓰지 않아요. whenever이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좋은 느낌 나고요. feel like ing. 이거 학습 잘하셨고 응용도 잘하셨어요. go for a walk. 여러분, 이거 진짜 제가 많이 보는데 walk의 발음을 work라고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walk의 발음 기호는 이렇게 생겼어요. walk. 리을이 없죠. R도 없고 L도 없어요. walk. 담백하게 walk, walking 이렇게 내주셔야 합니다. 자, you know, 이런 filler도 넣었고요. 읽어볼게요. This park is located in 5 minutes walk away from my place. 자, 이것도 너무 잘 배우셨죠? 요거 패턴이에요. 어떤 장소를 묘사할 때 그 장소를 이제 앞에 넣고 그 장소가 우리 집 혹은 기준점과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이럴 때 문장 길어지고 좋은 표현 나옵니다. 그 다음 문장 I mean, it's very close with my house. 자, 여기서는 my place라고 했고 여기서는 my house라고 했어요. 표현, 어휘를 이렇게 좀 바꿔가면서 쓰고 있는 점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house라는 표현 괜찮아요. 틀리지는 않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이제 영어권에 이제 거주하는 분들은 house라고 하면 이렇게 마당이 있는, 지붕이 있는 이런 집을 상상하게 돼요. 그래서 집의 구조가 여러 가지니까 my apartment, my flat 이런 다른 표현으로 대체해 주셔도 좋겠죠. 그 다음 문장 볼게요. So, there are so many different reasons why I love this place. 자, 여기서 이제 so보다는 그냥 and로 엮으시는 게 조금 더 나았어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이 어떤 인과관계를 갖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문장 잘 이어주셨고 서론이 아주 잘 잡힌 다음에 본론으로 넘어가기 좋은 서두였어요. 너무 좋아요. 그 다음 문장 But the biggest reason is its atmosphere. 그것의 분위기입니다. 자, 이제 구체화할게요. I mean, its atmosphere is really active and extremely lively. 그것의 자, 요거 틀렸네요. Its atmosphere, 그것의 분위기는 굉장히 활기차고 자, 요런 really active 이런 거 좋은데 super active 이런 식으로 바꿔주셔도 좋겠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extremely lively, extremely는 극도예요. 즉, 좀 긍정적인 표현은 사실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extremely lively보다는 그냥 super lively 이런 식으로 바꾸시는 게 좋겠죠. 이런 부사들을 잘 사용하시는 거는 여러분의 영어 실력 자체가 좋아지고요. 좋아 보이게 만들어요. 부사격 많이 쓰시고요. 자, 뒷부분 보겠습니다. plus, 자, 이런 접속사. 담화 표지 너무 좋아요. 그 다음 읽어볼게요. There are so many trees along the path, so I can enjoy the brisk air when I take a stroll. 이런 문장 호흡 굉장히 길죠. 많은 나무가 있는데 그 다음에 along the path,
길을 따라서 구체적이에요. 이제 여기까지 말하면 I am 1, 2예요. 근데 along the path 나오면 I am 3, IH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구체적인 설명을 하면 할수록 점수가 올라가요. So, I can enjoy the brisk air. 너무 좋은 표현이죠? 이런 표현들 다 어휘집에 있고요. When I take a stroll. 내가 산책을 할 때. 자, take a walk만 쓰는 게 아니라 take a stroll이라고 어휘집에 나온 표현들을 아주 잘 응용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문장 볼게요. As for its structure, there is an entrance area beside the parking lots with a convenience store in front of it, where I can buy almost everything such as pizza, chicken, beer, soda, and you name it. 이게 한 문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보이세요? 그 앞서서 레벨 테스트에서 나왔던 그 문장과 이 문장의 차이 보이세요? 자, 이거 패턴 우리 학습한 거거든요. As for its structure. 그것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There is A beside B with C in front of it. 이런 식으로 구조를 묘사할 수 있는 표현 나오고 여기서 where는 이 K님께서 직접 스스로 이렇게 응용을 해서 업그레이드 시키신 거예요. 그 convenience store가 어떤 장소인지 구체적으로 관계 부사를 넣었죠. where, which 이런 표현 넣어주시면 점수 무조건 올라갑니다. 아주 좋아요. 자, 그 다음 문장. I personally think having chicken and beer after walking is the best way to clear my head. 자, personally 이런 부사 표현 가능한 많이 응용해 주세요. 그리고 the best way 최고의 방법인데 to clear my head. 내 이제 마음을 비우는데 내 마음을 비우는 최고의 방법이야. 이 표현도 어휘집 표현이죠. 어휘집 표현들이 곳곳에 좋은 이제 수거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 문장. I mean, it's a great stress reliever. Overall, this is what my workplace looks like. 자, 이렇게 I mean, it's a great stress reliever. 그게 좋은 스트레스 해소제야. 자, 여러분, 앞서서 말한 표현을 다시 표현하고 있어요. 영어는 같은 어휘를 반복해서 하는 걸 싫어하죠. 그 말은 뭐냐면 어떤 말을 말한 다음에 그 말을 다른 어휘로 표현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영어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증명이 돼요. 앞에서 말했던 것을 짧게 그것은 좋은 스트레스 해소제야 라고 요약을 하고 있어요. 이런 데서 점수가 올라가죠. Overall, 자, 결론이 나요. 이것이 결론적으로 이것이 내가 산책하는 곳의 모습이야 라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패턴이죠. 패턴들과 어휘집 표현을 적절하게 이제 응용하신 이제 표본이에요. 아주 잘하셨어요. 이렇게 오픽 시험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개별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키시다 보면 IM1이 IH가 되는 거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단기간 안에도 가능할 수 있어요. 여러분 노력과 그리고 올바른 피드백 그리고 지도와 함께라면 여러분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기출총평 여기까지고요. 우리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